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수정란이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어린 개체까지 되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생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신이 되기 위해서는 배란에서 착상까지의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은 배란, 수정, 나날, 착상 이렇게 4가지 과정을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배란인데요.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나오는 배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수정은 수란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수정은 자연수정과 체외수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연수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가 수란관 상단부에서 정자와 만나게 되면은 수정이 이루어져 수정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는 거고, 이 중 전자 한 개와 난자 한 개가 수정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부모의 생식세포가 있습니다. 정자에서 23개, 난자에서 23개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 2개가 합쳐지게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었던 감수 분열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정란은 다시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는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므로 수정란은 체세포 수와 염색체 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N개, 난자가 N개가 있는데 이거 2개가 합쳐지게 되면 2N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로 연습을 해볼게요. 아버지의 체세포 수는 몇 개겠습니까? 그렇죠. 46개입니다. 어머니의 체세포 수는 몇 개예요? 그렇죠. 똑같이 46개입니다. 그런데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정자는 23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게 되는 거고 난자는 23개의 염색체 수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2개가 다시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시 46개의 염색체 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태아의 체세포도 역시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로 나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수정란은 나날을 거듭하여 세포수를 늘리며 자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고 수정란이 나날을 시작한 후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7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덩어리 상태를 보고 배아라고 하는 거고요. 나날이 일어날 때도 당연히 배아 상태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나날은요, 수정란에서 초기에 빠르게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세포가 2등분되면서 2개의 세포가 나오게 되고요. 또 이것들이 또 2등분되면서 4개의 세포로 나뉘게 되고요. 이것들이 또 2등분되면서 8개의 세포가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세포 분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딸세포의 생장 시기가 없어서 배아 전체 크기는 커지지 않고 수정란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날이 진행되면 세포수가 늘어나고 세포 각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전체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한 크기로 유지하면서 분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나날이 진행되면 세포 각각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나날이 진행되면 세포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포 각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전체의 크기가 수정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안에서 계속 쪼개지기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가까이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착상인데요. 수정 후 약 일주일이 지나면은 포배 상태, 즉 그 안쪽에 빈 공간이 생긴 상태를 포배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궁 안쪽의 벽에 착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정란이 포배 상태가 되어 자궁 내막에 파묻히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착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궁 내막으로 포배 상태인 것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파묻히게 되겠죠. 이 파묻히면서 착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정 후 약 일주일이 지나면은 수정란은 속이 빈 공간의 모양의 세포 덩어리인 포배가 되어 자궁 안쪽의 벽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착상이 되면은 비로소 임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착상된 배아는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태아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의 발생 과정은 이렇게 거쳐지면서 결국엔 개체로 태어나는 전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중에 우리는 이 절반을 살펴봤던 거고요. 나머지 절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날 이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세포의 분열 속도가 느려지면서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생장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9개월 동안 이러한 생장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이 되면 자궁 속 배아는 체세포 분열의 세포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기관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은 기관이 형성돼서 결국에는 하나의 개체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사람과 같은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아기를 보고 우리는 개체라고 하는 거고요.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친조카의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발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발생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수정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태아가 탄생하는 과정까지를 보고 우리는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궁 속의 배아는 체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고 하나의 개체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차의 자궁에서 자란 태아는 수정이 일어난 지 약 266일, 한 38주 정도 됩니다. 뒤에 자궁 밖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궁이 있는 모체 밖으로 나와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발생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수란관에서 수정을 하며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난할 과정을 거친 다음에 포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자궁에서 착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착상을 한 다음에 약 6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뇌가 발달하면서 심장이 박동하게 되고요. 이때까지는 배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조금 사람의 모습을 아직 갖추지 않은 상태인데요. 약 8주 정도가 지나면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모습을 갖춘 상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주 정도가 지나면 근육이 발달하고 움직임이 활발하고 선별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후 24주가 되면 뼈대가 갖추어지고 몸의 방향을 자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정후 36주가 되면은 외부의 자극을 반응하나 이제 움직임은 매우 둔하고 다양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수정후 약 38주 266일이 지나게 되면은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수정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아기가 태어날 날짜를 계산을 해볼 텐데요. 수정이 일어나고 며칠을 더하면 돼요? 그렇죠. 266일을 더하면 됩니다. 수정후 약 266일 후에 아기가 태어나므로 2월을 28일로 가정해서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9월 23일에 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올해 2월 10일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2024년도 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수정이 일어난 해와 월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자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역으로 266일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 266일 전에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약 2023년도 5월 20일에 아기가 수정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와 월을 물어봤기 때문에 2023년 5월에 수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남자의 생식기관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을 보고 우리는 정소라고 하고요. 여자의 생식기관에서 난자가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는 수란관입니다. 여러분이 수정관으로 많이 착각하는데 수정관이 아니라 수란관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수정란은 어떤 거와 염색체수가 같습니까? 그렇죠. 생식세포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다시 체세포와 염색체수가 같다고 했었습니다. 수정란은 초기에 빠르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난할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의 수는 많아지고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딸세포가 충분히 성장할 시간 없이 바로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는 작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수정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은 배아가 자궁 내막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착상이라고 합니다. 포배 상태가 된 수정란이 결국에는 착상을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정자와 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인가요? 생식세포 분열로 만들어지는 거 맞죠? 정자에서는 23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수 분열을 했기 때문이에요. 염색체의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다. 맞죠? 감수 분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자와 난자는 수정관에서 수정한다?
그러면 남자의 생식기관에서 임신이 일어난다는 건데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정관이 아니라 수란관에서 일어난다는 점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성자는 정소에서, 난자는 난소에서 생성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